현재 지금 논란이 되는 창특공 3기 신도시 오늘 시간 완전히 제가 해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이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업무진으로서 오늘 제가 아파트 주민들 만난 내용을 녹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방송을 나누는 것이니까 아마 좋은 내용이고 좋은 의견들이 있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시프트 내일모레 기념으로 27년도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거의 한 10만 세대 이상의 쏟아지고 마곡동, 강릉시고, 한국, 그리고 장기전세 엄청난 세대가 거의 6천 세대, 지구별로 6천 세대 이상 장기전세 세대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아마 8년도, 9년도는 거의 20년의 도래가 됐기 때문에 나가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리츠 3호라고 하는 데서 서울시하고 SH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회사를 부동산 회사를 만든 게 서울 리츠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리츠 3호 장기전세에 대해서 어떤 함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창특공 투기꾼들 세금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해부를 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그 다음에 집값, 향후, 하향 안전정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다음에 헌법의 주거권, 시민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순서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20년 동안 집 안 사고 뭐 했냐? 그동안 20년 동안 집을 거주를 했으면 충분히 국가의 혜택을 본 거 아니냐? 그런 형평성의 문제를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입주민 장기 입주민하고 1시간이 넘도록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요. 정말 능력이 없으면 이제 나가서 살든지 말든지 해라.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장기전세 거주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10년 동안 거주자들에게 어떤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했냐. 의견 청취도 없이 지금 도래가 되니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불만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라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제 그런 불만이 지금 제일 많죠. 온 가족을 임대 거지로 전략하게 만든 자괴감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20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임대로 살면서 남같이 아파트를 샀다든가 여기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3억 초반에 이제 일반 분양이 나왔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10억대에 넘는 자산을 지금 모으고 있는데 장기전세를 산 사람들은 기껏 하면 3억대 거의 3억대의 전세 보증금으로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액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른 불만이 지금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이제 소설이 아니란 얘기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결과다. 취지는 좋았다. SH를 통해서 시프트라고 하는 집은 바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드웰링 하는 리빙하는 그 장소다라고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서울시 SH 장기 시프트 장기 전세를 만들어냈죠. 20년 전에 아마 2008년도 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9년도 그때 가장 많은 장기 세대 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2007년도 8년도 9년도부터 2년 반 2년 3년 3년 안에는 거의 다 이제 나가야 할 그런 세대가 지금 도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지금 장기전세 20년 사는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제가 다 오늘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뒤져보니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을 위한 청약이 엄청 많은데 그동안 20년 동안 가까이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60대 50대 다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나가라 그러느냐. 지금 집이 쫓겨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 그런 불만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빙하는 사는 곳이다라고 슬로건을 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작된 제도가 10년이 지난 주민들에게 이제는 이제 나가라 통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오늘 파헤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전세 제도 좋은 제도인데 왜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가? 둘째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에 대해서 왜 이 제도가 악용이 돼서 투기 세력들에게 방패막이 되었는가? 셋째는 앞으로 집값은 정말 안정될 것인가?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정보가 아니라 주거 정책 누구나 다 주거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35조 3항에 누구나 다 국가
주택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마련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헌법에 나와 있죠. 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이거와 위반이 되는 모순이 여러분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장기전수 대조가 그럼 무엇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시프트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시프트라고 이런 어떤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 키보드를 보면은 시프트라는 왼쪽 좌판에 시프트라는 게 있죠. 이건 뭐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소유에서 거주의 개념. 이 제도 내용은 한마디로 무주택 서울 시민에게 주변 전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2년마다 계약을 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월세복은 없고 보증금만 있는데 연간 인상률이 이내로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5%씩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2년에 한 번씩 5%씩 보증금을 인상을 해서 지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주인이 SH 공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떼일 걱정이 없는 것이죠.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3만 세대가 공급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롯데캐슬이라든가 힐스테이트 같은 이제 브랜드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짓게 돼 있으니까 전세금이 최저 2억 2천만 원에서 최고 6억 7억까지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SH공 오늘 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전세금이 시세했느냐라고 했더니 담당자 얘기가 하나의 징검다리라고 해요. 집을 사기 전에 거쳐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다. 여기는 중상층을 위한 장기전세다라고 담당자가 몇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서 야 이건 집 없는 무주택자 지금 서울시의 9%인가요? 6%인가요? 그 정도 무주택자 비율이 1%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세훈 시장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사고관념이 변질이 됐다는 얘기죠. 이걸 하나의 징검다리 집을 사기 위해서 그 높은 집값이 굉장히 높죠. 높은 집값을 사기 위해서 건너가는 중간에 징검다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일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시프트가 아니라 중상층을 위한 시프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구별로 마곡, 천왕, 상암, 신정, 강남 어디 쭉 강일 해가지고 나오는 지구를 보니까 5억, 6억, 7억이거든요. 평균 5억대, 6억대입니다. 전세가.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신혼부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5억, 6억을 마련을 하겠냐? 말이 안 된다. 이게 8%라고 하면 그래 가깝다고 시세에 그러는데 최하 여기에 한 시세의 50% 내지는 프로에서 60% 이내 밑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3억, 4억에 대출 한 1억 갖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서 전세를 늘려가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6억, 7억대 그 높은 집값을 전세금을 어떻게 지금 살 수가 있냐 신혼부부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불만을 얘기를 했고요. 자, 집살 여력이 없는 서민들이 이 징검다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준비 단계다. 집을 사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게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 집 투기를 한 원인의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본인이 시프트를 만든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취지가 변질이 돼서 지금은 온 서울시가 지금 집 때문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과의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년 만에 지금 태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2007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도 초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대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통보를 받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가달라. 왜? 그 서울시하고 SH 만드는 회사가 리츠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거든요. 부동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것을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나가라고 통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모순되는 게 뭐냐? 일반 장기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리츠에서 나오는 장기전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리츠에서 나오는 장기전세는 그 2009년도에 최초의 모집 공고를 냈으면 2009년도에 그 남은 기간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나갔으면 한 10년 남아있으면 10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뒤에 당첨이 들어도 20년을 사는 게 아니라 10년밖에 못 사는 거죠. 지금 이제 3년 남았다고 하죠. 2009년도에 지금 20년이 끝나니까 그럼 지금 당첨된 사람들은
기껏해야 2년 반에서 3년밖에 못 삽니다. 이제 그런 모순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모순이 있는 것에서 여전히 이런 불만을 지금 뭐 댓글이든 어디든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에 들어올 때 청약저축이 2천이 좀 안 되었습니다. 그때 공공분양 경쟁률이 오히려 낮았지만 장기전세를 선택을 굳이 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 미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은 대출금을 빼고 또 10억이 넘는 자산을 지금 이뤘습니다. 저는 청약저축을 꼬박꼬박 넣고 매번 청약을 했지만 항상 커트라인을 넘지 못하고 낙방을 했습니다. 여전히 장기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60이 넘은 어느 분의 그 하소연을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제 청약 통장 3천이 다 횟수가 3천이 넘어가는데도 10년이 넘는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임대에 희망을 걸었지만 만기후 신혼부부에게만 재임대를 한다니 청천벽력과도 있습니다. 이런 글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하신 아이러니가 아주 정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 국가 정책을 믿고 장기 전세를 선택해서 20년을 살면서 집값 안정의 청약 통장 주택 청약 종합 애금인가요? 그 애금을 들었죠. 정작 내 집 하나 마련을 못하고 이제 쫓겨날 처지가 된 겁니다. 만약 그 시기에 갭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 채 굴린 사람들처럼 했으면 지금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가 지금 세 가지로 이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지금 나가라는 게 아니라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없는 태거 통보, 일반적인 태거 통보가 올바른 것이냐. 그냥 무조건 신혼부부를 위해서 애들이 돈도 없는데 젊은 애들이 무슨 몇 억씩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 잘 사는 부모 만나서 그 사람들이 사주겠죠. 5억 6억씩 되면 어떻게 신혼부부가 마련을 합니까? 20년 거주자에게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무조건 태거 통보하고 있다는 얘기죠. 최소한의 계약 연장을 한다든가 주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를 좀 해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시태고로 인해서 이 이사 대란이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지가 한 단지만 해도 수백 가구거든요. 1000가구, 수백 가구. 여기 강일치구나 다른 지구 마천 저기 어디야 마곡 무슨 반포 그런 데 같은데도 거의 2,000, 3,000 세대가 이 시프트로 장기전세로 들어왔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한꺼번에 지금 장기전세로 나가게 되면 전세 대란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나이대가 청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50대, 60대이기 때문에 아직 중고등학교 학교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애들이 지금 20년이 됐다고 해서 한두 가정이 아닌데 전학을 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피해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만기된 단지를 신혼부부용으로만 대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출생 대책 명분이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른 세입자가 또 들어오는 거라면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메꾸는 방법인데 너가 다르냐? 거시적으로 국민들이 쓸데없이 이사비용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게 국가적 손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신혼부부 정책과 기존 거주자를 위한 정책이 서로 제로섬이 될 필요가 없다. 공급을 더 늘려둘라.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20년, 30년 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짧다. 함부로 임대 들어와서 출산했다가 가난을 대물림한다.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임대와 출산해서 장기 전세로 살면은 키껏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지만 2억입니다. 그렇지만 아파트를 사가지고 미사 같은 경우는 3억에 사가지고 지금 7억, 8억 그렇게 10억 가까이 가는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반값에 사서. 근데 지금 여기 인근인데 여기는 지금 3억 5천 3억도 안 되는 그 전세 지금 시푸드 금액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평에 지금 안 맞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SH와 서울시가 좀 닮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만기 거주자들에 대한 그 재임대 우선 기회를 좀 줘라. 그 다음에 분양 전환 기회도 좀 줬으면 좋겠다. 왜 검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미 10년이 넘은 단지도 대다수인데 분양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리츠에서 마음먹기 달리는데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매각을 하면 시세에 80% 90% 할 것 같은데 이 20년 되는 집이 다 낡았거든요. 낡은 집안에서 매각을 하면 얼마나 매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꼬박꼬박 청약저축을 납입한 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주택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하소연이 그렇습니다. 오늘 만난 분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는 철학을 내걸었는데 결국은 지금 장기전세 입주민들을 우롱하고 속인 거 아니냐. 때가 되니까
지금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울 리츠 임대 주택 3호 이걸 이제 줄여서 이제 서울 리츠 3호라고 그래요. 장기전세. 이 부분이 100% SH가 100% 출자를 해가지고 공공 임대주택 부동산 회사를 만들었는데 20년 거주 보장이 돼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은 기간만 당첨이 되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 임대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20년 되면은 무조건 다 쫓아내고 다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굉장히 낭패를 보는 함정이다. 그래서 장기전세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확인해라. 일반 장기전세 SH 장기전세냐 아니면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냐, 이 둘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대로 서울 리츠 3호는 남은 기간 20년 안에 남은 기간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첨이 돼도 많이 살아봤자 2년 반밖에 못 삽니다. 남은 기간 20년 다 끝나거든요. 2009년도에 셨으면 2010년도에 분양공가 최초에 났으면 3년을 살겠죠. 20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 장기전세는 당첨이 된 20년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거주기간, 자녀기간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름만 보고 뭐 장기전세라고 넣었다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 그냥 투기꾼들의 세금 특혜가 실체.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계속 매불쇼 같은 경우도 이광수나 한문도 그 교수님 계속 나오더라고. 오늘도 이제 내가 매불쇼를 봤는데 참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김용도 국토부 장관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는 좀 교체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집니다. 좀 샤픈 맛이 떨어져요. 너무 물러요. 정치인 출신이라 그런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오히려 더 대통령이 장관 역할을 하고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모양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장관을 교체시키고 좀 젊고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강하게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을 해서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공급대책도 분양가 반값 이하로 아까 80%라고 했는데 10%로 떨어져 나오면 집값은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장특공에 대한 투기꾼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장특공을 특혜를 이용했는지 이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거든요. 왜? 장특공의 실제는 지금 보유기간 거주기간 40%에서 총으로를 장기 특별공제로 80% 혜택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진보당 쪽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하고 해서 법안을 올라간 게 장특공 혜택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강화를 시켜서 실제 거주기간을 합쳐서 80%를 적용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기간 프로만 내가 안 살고 전세를 사면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안 해줄 건데 내가 집이 있는데 이걸 세를 내주고 내가 전세를 가면은 은행 가면은 전세 대출을 해줘요. 근데 내가 살아요. 그러면 보유기간 40%를 장특권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제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건데 이제 10년이란 기간을 보유를 했을 때 총 80%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 합산해서 80% 그렇게 지금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거주는 안 하고 그냥 10년을 내가 밖에서 전세 살면서 보유만 해도 나중에 집 팔 때 40 세금 혜택을 보유 장특공으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014년도에 10억에 집을 샀고 2024년도에 55억에 팔았다고 하면 양도 차익이 40억 아닙니까? 55에서 15 빼면은. 근데 이제 10년 보유를 했는데 80% 공제를 원래는 받아야 돼요. 근데 세금이 붙는 소득은 6억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40억 차익 중에 33억이 넘는 세금을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33억을 면제를 받는 거는 그러니까 엄청난 세금을 면제를 받는 것이죠. 이게 장특권의 혜택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40 면제를 받았으니 투기꾼들이 얼마나 이 장특권을 활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살지도 않은 집을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1주택 주거를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줄이고 그만큼 거주 그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실거주형 장특권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제기간 2년 거주 시 16%부터 시작해서 장기 거주 최대 80%까지 확대를 해주는 실거주형 장기 특별공제를 지금 전환 중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6월 3일인가 그 지방선거.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지금 밑달고 있거든요. 자신있게 얘기를 못 합니다. 아마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장기전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장기전세 세입자들이 20년 동안 국가 정책을 믿고 집을 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이 갭 투자들은 살지도 않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하면서 국가로부터 모든 가진 세금 특혜까지 받아서 수십억 자산을 축적을 했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집은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집은 사는 것, 그러니까 제가 사는 것은 리빙이 아니고 바이닝,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대한민국 사회에 박아놓은 원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기전세로 20년 동안 산 사람들은 완전히 개거지가 된 거예요. 이게 정부 믿고 이걸 사는 것이라고 해서 바이닝이 아니고 리빙이라고 해서 정책 믿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돈 모아서 1억 2억을 모아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위의 시세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여기 장기전세 안 탈고 집을 샀으면 뭐 20평대라고 샀으면 지금은 시세차익이 7억 8억 뭐 몇 억씩은 다 남겼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소연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이 먹어서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집값이 워낙에 올라가 있으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불만을 지금 오늘 만난 분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들 저항이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세금 폭탄론이라고 폭탄론이라고 외치고 있죠. 뭐 원래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이 그랬으니까 뭐 조중동이 항상 그렇게 외쳐왔죠. 조세 저항이 나오고 지금 난리를 치죠. 집값 투기꾼들 회사 아닙니까? 뭐 SBS든 어디든 태영건설이든 다 언론사가 건설사를 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울 무주택자가 아까 제가 말한 51.9%인데 절반 이상이 남의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집값 하향, 집값이 안정화되는 원한 시민이 굉장히 많은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아마 7월달 세법 개정안이 아마 장특공 개편 내용이 담을 것으로 알고 있고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향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시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제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를 계속 이제 발표도 하고 공급도 하고 분양가도 막 획기적으로 옛날 이명박이가 얘기했던 대로 뭐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 서리풀이든 농산이든 뭐 태릉이든 어디든 7억짜리 8억짜리를 지금 3억 5천 4억에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집값이 다운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아까 35조 제가 헌법을 말씀드렸죠. 3항에 정부는 국가는 국민들이 집값 정책 을 마련해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힘써줘야 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발표를 안고 있어요. 3기 신도시를. 그래서 지금 국토부 장관도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공급만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엊그제 지난달에 했고, 분양가가 대체 얼마, 이거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과감하게 파격적으로 반값에 아주 획기적으로 해야지 집값이 다운이 되고 전세가가 다운이 되는데, 이게 투기꾼들만 지금 계속 이쪽 뭐 오른다, 지금 전세금이 모자란다, 막 계속 오른다,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공급이 아마 가구 2026년도에 공공 택지를 5만 호 이상 착공을 하겠다. 그래서 포함해서 15만 공공 임대주택만 15만 2천 가구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체 정부 임기 내에 110만 가구를 하겠다. 엄청난 숫자죠. 몇십만 가구도 아니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입주 물량도 많이 줄었고 발표는 않고 있고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 구체적으로 분양가 아주 획기적으로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운을 시켜놓고 지금 그러니까 뭐 2025년도 2023년도 이렇게 가격을 보면 분양가가 뭐 한 5억 6억 7억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10억대 넘었더라고요. 2배가 뛰었거더라고요. 뭐 소득도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반값으로 떨쳐서 한 3억 5천 4억 5억 6억 그 정도 선에서 분양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시프트를 내가 공고난 걸 내가 봤더니 SH 내가 봤더니 지금 5억 6억 7억이에요. 이 말이 안 돼요. 이놈들이 78 가격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서울시 의원들하고 뭐 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지네들이 다 이렇게 시프트를 금액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뒷받침을 해준, 시세를 뒷받침을 해놓은 것인가, 나쁜 놈들이 많은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서울시 SH도 싹 불가리를 해야 되고요. 조정위원회 의원들도 다 변경 조치를, 의원들 교체를 다 해야 됩니다. 지금 5억 6억 7억씩 되는 그 전세금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그 신혼부부들이 이 돈 두고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책의 일관성이 지금 없다. 사각지대에서 책임만 뒤따르고 있다. 3기 신도시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국토부 장관을 좀 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 좀 물러요.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전주 사람인데 저희 같은 동양 사람인데 조금 물릅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기는 맨날 좋은 얘기만 쓰고 아폴로 로켓 발사 그런 좋은 얘기만 하지 대통령이 할 얘기를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런 계획을 과감하게 엊그저께 그 국세청장 같이 국세청장을 상속세 때려잡겠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국세청장도 정치인 국회의원 출신인데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이 국세청장을. 국토부 장관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 좋은 얘기만 하고 물러요. 그래서 제2의 문재인 2가 되지 않느냐. 김현미 장관 같은 사람으로 역할로 끝나는 거 아니냐. 대통령 혼자 그냥 X에다가 맨날 반박하고 올리고 지금 고군 분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죠.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 35조 3항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 35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 20년 사신 분들 국가 정책을 믿고 20년 전에 이렇게 집을 사지 않고 그 안정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믿음 국가가 지금 응답을 할 때입니다. 집은 사는 것, 매매,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어야 됩니다. 리빙, 거주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입주할 때만이 아니라 퇴가할 때도 세금을 매길 때도 정책을 설계할 때도 지켜지는 날을 향해 저와 오늘 만난 입주민 저 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억울한 분들, 집 때문에 억울한 분들,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댓글로 얘기를 서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제가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제가 또 도움이 있으면 제가 이제 시민 채널 어떤 민원 제보라든가 채널 소통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가서 일부러 우리의 억울함과 잘못된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좋은 세상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전세 20년 만에 폐가 문제 지금 이제 드디어 금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서울 리츠 3호 장기전세 그 함정이 뭐냐. 그게 이제 SH하고 서울시가 만든 그 임대 부동산 회사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걸 매각을 한다든가. 근데 완전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다. 이건 전혀 공청회도 없었다. 이 많은 세대들 아마 6월 달에 오세훈 다시 재신임 투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또 투기꾼으로서 대변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페이스북에 보니까 김원동 옛날 SH 사장도 하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목소리를 내면 더 좋겠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라든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가 그런 다양하게 3억대 4억대도 강남에서도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성 원가를 올려놔버리고 원가를 이렇게 해서 올려놔가지고 지금 무슨 이란 전쟁 때문에 원가가 올랐다. 물론 올랐죠. 근데 말도 안 되고 오른 것이죠. 원가가 지금 한 3억이면은 분양 4억에 하면 됩니다. 건설 이익 남은 거 거기에 한 10% 5%만 얹혀도 충분히 조성 원가를 구성하면 되거든요. 조성 원가로. 근데 지금 그냥 집값 부동산 투기꾼들만 걔네들이 지금 나라 망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좀 흥분이 됐는데 대한민국 부동산 못 잡으면 이재명 정부도 대한민국 쫄딱 망합니다. 일본보다 더 심하게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한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저도 흥분이 돼서 오늘 강하게 가까이 제가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자료를 다 조사를 해보고 이 내용으로 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해놓는데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그 장기 전세로 들어와있던 세대들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 후반 60대 다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쫓겨날 판국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딜 나가겠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런 대책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정부는 무조건 신혼부부 청년 신혼부부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얘네들 집을 돈이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는데 돈도 없는 애 돈 있는 부모 만나가지고 걔네들이 집 사가지고 하는 그런 구조로만 지금 만들어진 거지. 집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걸 어떻게 삽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도 자식 키우는 저도 30대 중반이 되는 아들 딸들이 있지만 애들 보면은 참 걱정되고 애들도 걱정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냥 부모님 잘 만나서 그런 건 아니고 집값이 천정부지인데 부모님 집 사줄 형편도 안 되고 어림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실정이니까 얼마나 부모 입장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정말 대한민국 망조가 들지 않으려면 부동산 완전히 그 발본색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부동산, 이건 국토부 장관부터 갈아채고 전문가들 영입하고 이광수라든가 한문도 교수라든가 그런 사람 영입해서 완전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쫄딱 망합니다. 앞으로 이 경고성 발언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꼭 좀 응원할 테니까 9%가 무주택 서민입니다. 그걸 아시고 강하게 밀어보십시오. 이번에 투표도 정말 무주택자를 위해서 집값 바로잡는 정당을 저는 찍을 겁니다. 뭐 국힘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 저는 집값을 바로잡는 정당을 저는 찍을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동참을 해서 무주택자 집값 바로잡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는 사람 국회의원들 절대 찍어주시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